깃은 신입 개발자분들도 어려워하고 비개발자분들도 생소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떤 프로덕트의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차치하고 나서 비개발자분들이 개발자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말들에서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크린에 띄우는 것처럼 뭐 마스터에 머지 했어요. 개발자가 말하는 거죠. 뭐 디벨롭ment 하고 있어요. 그놈의 머지가 뭐길래? 음, 그래서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에게 언제까지 되나요? 어, 빌드 올리셨나요?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건데 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문장들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띄워진 것처럼 깃을 이렇게 모식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한 줄 한 줄을 브랜치라고 불러요. 긴 용어고요. 브랜치,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는 뜻이 되겠죠. 이 이 브랜치에 있는 한 점, 이 포인트들은 이 어떤 프로덕트의 한 소스 코드의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합본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라인은 지금 여기 마스터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하늘색 색깔로 마스터 브랜치가 될 겁니다. 마스터 브랜치가 될 거고 이 마스터 브랜치는 사용자, 즉 최종 유저가 엔드 유저가 만나는 우리 프로덕트 그 자체의 소스 코드입니다. 자, 이 마스터 브랜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데 여기서 개발자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개발자 한 명이 우리 프로덕트에 있는 버그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버그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핫픽스, 빨간색 핫픽스 브랜치를 새로 땁니다. 브랜치를 새로 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 브랜치와 이 브랜치의 소스 코드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발자가 작업을 해서 핫픽스 브랜치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QA팀이나 기획자가 확인을 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합니다. 이 머지를 하고 그럼 버전 2.0.2 버전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버그가 수정된 버전으로 사용자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발자가 이 핫픽스 작업만 했던 게 아닐 거잖아요. 실제 뭔가 피처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렇게 디벨롭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디벨롭 브랜치에 지금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면 디벨롭 브랜치에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발자들은 커밋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커밋. 쉽게 말해서 개발자가 본인 작업한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벨롭 브랜치에 커밋한다고 한들 다른 브랜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머지하기 전까지. 머지하기 전까지는 다른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른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깃이 그래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브랜치에만 지금 저장을 한 거예요. 자, 1일차, 2일차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고 했는데 이때 신입 개발자가 입사를 합니다. 출근해요. 첫 출근하자마자 이제 선임 개발자한테 물어봅니다. 선임 개발자님, 저 뭐 작업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개발자 고민하다가 그거 내가 어떤 거 개발하고 있던 게 있거든. 그 내 디벨롭 브랜치에서 따다가 새 브랜치 따서 그 작업 좀 하고 있어봐. 설정에 화면 하나 만드는 작업이야. 간단한 거니까 작업 좀 해봐. 라고 얘기해서 이 신입 개발자가 들어와서 선배 개발자의 디벨롭 브랜치에서 새 브랜치를 피처 브랜치라고 볼 수 있게 여기선 보고 있는데요. 피처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출근 1일차, 출근 2일차, 3일차, 4일차. 근데 이 브랜치 여기서 끝이 나네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 브랜치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신입 개발자는 여기서 퇴사를 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치 자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딜리트하면 돼요. 삭제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입 개발자가 나가고 다른 신입 개발자가 들어옵니다.
다른 식 개발자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임 개발자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저 뭐 작업하면 될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전 개발자가 작업하던 게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디벨롭 브랜치에서 새 브랜치 따다가 작업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임 개발자가 신입 개발자가 새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합니다. 출근 1차, 2일차 완성이 됐네요. 시험님 개발자한테 선임 개발자에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저 작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선배 개발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벌써 끝났어? 그러면 내 브랜치에 내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PR 올려 라고 얘기합니다. PR은 풀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풀 리퀘스트 당기다, 당기는 걸 요청하다 라고 되는 거죠. 선배 개발자가 후배 개발자가 작업한 것을 내 것으로 당겨 오는 것을 요청해라 라는 뜻입니다. 당겨가는 것을 요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PR을 때로는 M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지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머지 리퀘스트. 그래서 합치는 것을 요청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공식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개발자 문화, 조직들,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을 쏘건 MR을 쏘건 어쨌든 후배 개발자가 PR을 쏩니다. 근데 이때 쏠 때 그냥 선배 개발자가 후배 개발자가 작업한 걸 선배 개발자에다가 그냥 머지할 수는 없겠죠. 뭐 실수했는지도 봐야 되고 잘 작업했는지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이때 소스 코드 리뷰 과정이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보통 소스 코드 리뷰 과정이 이루어지고 선배 개발자가 후배 개발자가 작업한 걸 이렇게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 같은 걸 남겨서 수정 조금 더 해야겠다, 여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브랜치 모시도로 봤을 때는 후배 개발자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모시도가 표시되면서 브랜치의 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벨롭 브랜치의 머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배 개발자가 작업한 것이 디벨롭 브랜치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잘 반영이 되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실제 여기까지 작업한 게 엔드 유저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 전에 QA를 해야 될 거잖아요. QA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어서 새롭게 브랜치를 시작합니다. 자, 릴리즈 브랜치가 시작이 됐고 여기서 QA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QA 과정이 시작이 되고 QA 하다 보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어서 릴리즈 브랜치에서 작업이 새로 되고 여기 릴리즈 브랜치가 한 번 더 커밋이 이루어집니다. 커밋은 저장이라고 했죠. 저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여기서 QA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PR을 올리게 됩니다. MR이나 PR을 올리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PR을 쏘게 되고 쐈을 때 그럼 이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들 중에 최상위 CTO가 이 과정에서 풀 리퀘스트 PR을 검증하게 됩니다. 뭐 이때 이제 소스 코드를 리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하고요. 보통 CTO가 소스 코드 하나하나 보는 거는 CTO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는 쉽지 않고 보통 흐름 정도를 보시고 QA가 잘 마무리됐는지 그런 것들 보십니다. 근데 어쨌든 CTO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죠. 어쨌든 이 작업된 게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반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최종 사용자들이 이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앱이나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디벨롭 브랜치 보면 디벨롭 브랜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자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빠르게 MVP 모델 만들어서 첫 번째 버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추가 작업하고 또 반영하도록 합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이 디벨롭 브랜치는 쭉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또 추가 내용이 반영이 돼서 버전 2.0 같은 식으로 또 릴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릴리즈 브랜치에서 작업 내용이 있었어요. 수정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것을 디벨롭 브랜치에도 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지한 내용이 릴리즈 브랜치에서 이 디벨롭 브랜치로 내용을 끌어와서 머지를 해서 디벨롭 브랜치를 계속 살려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모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에 썼던 거구나, MR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까 다시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마스터에 머지했어요 라는 말은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릴리즈가 될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곧 사용자들에게 반영이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머지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서버에 배포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자동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글로벌 서비스면 전 세계 서버에 반영되는 시간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바로 반영되진 않지만 어쨌든 프로덕션에 반영이 될 거다, 릴리즈가 될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작업 다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디벨롭에 머지했어요 라는 말은 디벨롭 브랜치, 즉 개발자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 브랜치에 머지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의 즉슨 코드 리뷰가 끝났다 라는 보통 그런 얘기로 속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면 땡땡님이 리뷰 안 해줘서, 코드 리뷰 안 해줘서 머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기획자라면 기획자분이 이 말을, 개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획자가 들었을 때 기획자는 혹은 PM은 이 땡땡님께 가서 리뷰 언제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빨리 릴리즈 해야 되는데 코드 리뷰를 좀 빠르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요청해도 정중하게 요청드리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PR 올렸어요, MR 올렸어요, 풀 리퀘스트 올렸어요, 머지 리퀘스트 올렸어요 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핫픽스 브랜치 따는 중이에요 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빨리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핫픽스 브랜치 따는 중이에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들이 그냥 평소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벨롭 브랜치나 피처 브랜치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버그가 터졌다고 해서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작업하던 걸 커밋을 하거나 어쨌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 브랜치에 가서 핫픽스 브랜치를 여기서 따와야겠죠. 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개발자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해져야만 해요. 그런 의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 쉽게 브랜치를 막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치가 꼬여서 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깃이라는 게 소스코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꼬일 수가 있어요. 막 지우지 말아야 될 파일이 뭐 지워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A라는 소스코드와 B라는 소스코드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잘 맞아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뭐 어긋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브랜치가 꼬이는 경우도 다소 발생합니다. 특히 경력이 아직 적으신 신입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깃이 어색하고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 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개발자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개발자 분이시라면 신입 개발자들이 이 깃에 대해서 어색해할 때는 조금 이해해주는, 버퍼 타임을 좀 주는 그런 센스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제가 이렇게 지금 6문장 정도를 써놨는데 이거 말고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선임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